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미한일 3국 관계가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6년째 공석인 국무부의 북한 인권 특사와 관련해서는 특사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은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에 우려하고 또 집중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6일 워싱턴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과 한국, 일본의 삼각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는 13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한일 3국 연합 군사훈련 또는 정보공유 같은 사안이 논의될 것이냐는 질문에 즉답 대신 우리는 동맹인 일본과 철통 같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미한일 삼각 공조는 북한 대응에 필수적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The bilateral relationship we have with Japan is indispensable to our shared vision of a free and open Indo-Pacific. But there are certain challenges, and the DPRK is at the top of that list, where it's especially important for us to have an effective trilateral relationship as well.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한일 삼각 공조가 바이든 행정부 초기부터 줄곧 중요성이 부각된 사안이란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This administration, since our earliest days, has sought to revitalize the trilateral format, bringing together our ROK and Japanese allies, knowing that the challenges we confront in the Indo-Pacific, as well as the opportunities.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전임 트럼프 행정부 이후 6년째 공석 상태인 북한 인권 특사의 임명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인사와 관련해 발표할 내용이나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북 접근법을 통해 우리는 북한 정권과 북한 정권 내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도전들도 계산에 넣어 다루고 있다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Of course, we speak most frequently about the threat that is posed by the DPRK's ballistic missile and its nuclear weapons program, but there are other forms of malign activity and malign influence that we see emanating from the DPRK, whether it's money laundering, whether it's malicious cyber program, but also what is happening within the regime and the systematic human rights abuses that have been perpetrated against the people of the DPRK.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미국과 인도태평양 내 우리의 동맹 그리고 전 세계 파트너가 깊이 우려하는 부분이라면서 따라서 북한 인권 특사가 있든 그렇지 않든 이 문제는 우리가 초점을 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국 118대 의회에서 하원 군사위원회를 이끌 공화당 마이크 로저스 의원이 올해 70주년을 맞는 미한 동맹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 내정자는 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한 동맹 70주년을 맞아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밝히고 우리 양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공격성에 계속 굳건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일 개회한 118대 미국 의회에서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함에 따라 하원의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교체되는데 지난 회기 하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를 맡았던 로저스 의원은 새 회기에 하원 군사위원장으로 내정됐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용병 회사와 북한 간 무기 거래를 비판했습니다. 피터 스타노 유럽연합 EU 대변인은 6일 VOA에 EU는 북한이 러시아의 민간 용병 업체 바그너 그룹에 무기 인도를 완료했다는 소식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기관과 바그너 그룹 간 무기 거래는 민간인들을 계속 공포에 떨게 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원할 뿐 아니라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또 러시아가 북한과 같은 국가에 의존하는 것은 러시아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으며 러시아에 대한 EU의 제재 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EU는 러시아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러시아로의 군사장비 이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 등 국가가 주도하는 사이버 위협이 새해에도 미국인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활발히 활동해온 랜섬웨어 해킹 공격 등을 통해 주요 공급망과 인프라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페인에 본부를 둔 국제 사이버 보안 업체 판다 시큐리티는 5일 발표한 2023 사이버 안보 전망 보고서에서 새해에도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해킹 공격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새해에도 데이터 유출과 사이버 해킹, 인프라 공격 등 격동적인 사이버 위협이 예상된다면서 특히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등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해킹 공격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정부에 의해 조율된 이 같은 사이버 공격이 새해에도 미국인들의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 같은 공격으로 인해 공급망과 주요 사회 기반 시설 SOC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사이버 테러리스트를 은닉한 이들 국가들의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 공공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면서 국가 주도 사이버 위협이 새해에도 큰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은 컴퓨터 시스템을 감염시켜 접근을 제한한 뒤 이를 해제하는 대가로 일종의 몸값을 요구하는 악성 해킹 수법으로 미국은 그동안 북한을 랜섬웨어 해킹 분야의 악성 행위자로 지목해왔습니다. In the upcoming year, North Korea likely will continue its cyber attacks against U.S. and other key targets for its overall cyber espionage and cyber crime strategy. As the Kim regime still remains pressed on economic needs, its cybercrime efforts will continue on targeting cryptocurrency exchanges and other various targets for sure in the upcoming year. 이런 가운데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북한 해커들이 미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공격을 가하고 이를 해제하는 대가로 암호화폐를 탈취한 사건을 공개하고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신속한 대처로 약 5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회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FBI의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은 지난해 11월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랜섬웨어 등 북한의 사이버 위협 확대를 지적하면서 이들이 정권을 위한 자금 조달 목적으로 금융기관이나 암호화폐 해킹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sometimes gets, and I think dangerously so, overlooked as a significant cyber threat because we spend so much time, very rightly, talking about China, Russia, and Iran. But North Korea has a growing espionage in addition to theft and attack capability, and especially targeting, as you say, financial institutions, cryptocurrency exchanges, and so forth, because they need it to fund their regime because of the effectiveness of the sanctions that are otherwise exist.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랜섬웨어 해킹과 암호화폐 탈취 등 북한의 사이버 범죄 활동이 주요 제재 회피 수단으로 부각되는 데 대응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영국과 프랑스, 독일, 한국 등 전 세계 36개국과 함께 국제 랜섬웨어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범죄 수익 돈 세탁에 악용되는 랜섬웨어와 암호화폐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동협력과 대응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미한 사이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사이버 범죄를 통해 무기 개발 비용을 충당하는 북한의 악습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호세 페르난데스 경제성장 에너지 환경 담당 차관이 오는 9일부터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페르난데스 차관이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한국 서울에 이어 11일부터 12일까지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히고 이번 방문 기간에 양국 정부 고위 관리와 그 외 관계자들이 만나 공급망 복원력과 청정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핵심 첨단 기술의 보호와 증진 등 시급한 글로벌 과제들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한국 방문 기간 중에 이도훈 한국 외교부 2차관 등 한국 정부 관계자와 회동하며 미한 경제협력에 필수적인 미국과 한국 기업들과도 만나고 별도로 미국 상공회의소와 함께 여성의 사업 참여와 관련한 회의를 이끌 예정입니다. 또 일본에서는 제5회 연례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 참석과 주일 미국 상공회의소와 재계 관계자들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영국의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릴리즈 인터내셔널이 중국에 있는 탈북 기독교인들의 강제 송환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공개한 2023 박해 동향 보고서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과 북한 두 나라만의 기독교 박해 상황을 언급하며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을 믿는 중국이 탈북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교회에 다녔는지 선교사와 교류하며 성경을 받았는지 신문해 이들을 강제 북송할 조짐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단체의 앤드류 보이드 공보국장은 6일 BOA에 이번 보고서는 새로운 삶을 꿈꾸며 북한에서 탈출해 중국에 머무는 탈북 기독교인들에게 주목했으며 이들은 강제 북송 시 수감소에 감금된다면서 중국에는 탈북민에 대한 연민을 전 세계 최악의 박해국 중 한 곳인 북한에는 주민들의 완전한 종교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직후 소련제 전투기를 몰고 탈출했던 노금석 전 북한 공군 대위가 지난달 26일 미국 플로리다주 데이토나 비치 자택에서 향년 90세로 별세했습니다. 1932년 북한 함경남도 신흥에서 태어난 고인은 1950년 10월 만주에서 비행 훈련을 받은 뒤 북한 인민군 공군의 최연소 전투기 조종사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1953년 9월 당시 최신의 소련제 전투기 미그 15기를 몰고 김포 비행장을 통해 귀순했습니다. 이후 미국으로 이주한 노금석 전 대위는 BOA에서 자유의 일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북한의 바깥 세상 이야기를 전했고 델라웨어 주립대 항공공학과 졸업 후 미국 방산업체를 거쳐 17년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노금석 전 대위는 지난해 BOA 한국어 서비스 80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남북한이 통일되면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누리고 북한 밖의 진짜 세상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